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빨간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길이 다시 열릴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기록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 해는 경술년의 끝자락이었다. 왕실의 역법관조차 계산을 피하던 해, 삼재가 겹치고 붉은 달이 3번이나 떴으며 조정에서는 이유 없는 병사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남쪽 지방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갈라졌고 북쪽 고개를 넘던 상인들의 행렬은 어느 순간부터 발길을 끊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올해는 길이 열리는 해라는 것을. 나는 그 길과 무관한 사람이어야 했다. 이름은 서연우. 한성에서 기록을 베끼는 하급 사관으로 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인 해원현으로 내려왔다. 관청의 명부에는 평범한 유교 가문의 장남이라 적혀 있었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다만 하나,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을 짓누르던 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죽기 전날 밤 내 손을 붙잡고 했던 말이었다. 밤길에 붉은 옷을 보면 이름을 불러도 돌아보지 마라. 그 말이 유언이었다. 병세는 급작스러웠고 약도 듣지 않았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자는 친척들의 말에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써 고개를 저었다. 대신 참고 깊숙이 묻혀있던 오래된 비단 보퉁이를 내게 맡겼다. 그 안에는 낡은 페랭이 하나와 피가 스며든 듯 검붉은 치마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건 내 어미의 것이 아니다. 그 말 뒤로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해원현은 변한 것이 없었다. 산은 낮게 엎드려 있고 마을은 늘 안개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느껴지는 고요는 달랐다. 닭이 울지 않았고 개들은 묶여 있어도 꼬리를 말고 집 안으로 숨었다. 바람은 불었지만 마을 어귀에 세운 깃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장례는 급히 치렀다. 무덤은 선산의 가장자리에 썼고 비석에는 생물년만 새겼다. 이름을 새기자는 내 말에 숙부는 얼굴을 굳혔다. 그 이름은 아직 쓰면 안 된다. 이유를 묻자 그는 대답 대신 술잔을 비웠다. 그날 밤 초상집에 남은 사람은 나와 숙부뿐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멀리서 북소리가 들렸다. 일정하지 않고 장단도 없는 소리였다. 마을에서 구슬하는 날은 아니었다. 나가지 마라. 숙부는 문고리를 붙잡은 내 손을 거칠게 끌어내렸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 소리는 길이 열릴 때 난다. 길. 그 단어가 아버지의 말과 겹쳤다. 나는 그날 밤 꿈을 꾸었다. 붉은 치마가 흘길 위를 끌며 지나가고 치마 아래로는 발이 없었다. 대신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림자는 내 앞에서 멈춰 섰고 분명 입이 없는데도 내 이름을 불렀다. 연우야. 깨어났을 때 내 목에는 누군가 긁은 듯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은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바닥에 비친 내 얼굴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아이들은 골목 끝을 보며 웃었고 웃음 끝에 꼭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치마가 젖었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모두 같은 말이었다. 해질 무렵 나는 어릴 적부터 다니던 산길을 올랐다. 관청으로 돌아가기 전 아버지의 묘를 다시 살피기 위해서였다. 그 길은 원래 짧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같은 소나무가 3번이나 나타났고 돌에 새긴 표식은 방향을 잃은 듯 뒤집혀 있었다. 그때 앞쪽에서 천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옷자락,
그것도 무거운 비단이 땅을 끄는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돌아보지 말 것,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말 것. 그러나 그 존재는 내 앞으로 나왔다. 붉은 치마였다. 허공에 떠있지도 땅에 닿지도 않은 채 애매한 높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치마 위에는 상반신이 없었다. 대신 치마 안쪽에서 물이 떨어지듯 검은 것이 흘러내렸다. 피인지 물인지 알 수 없었다. 연우야, 이번에는 분명한 소리였다. 여인의 목소리였지만 숨이 섞이지 않은 죽은 사람의 발성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눈앞이 어두워졌고 귀에서는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 순간 내 발밑에서 역방향의 발자국이 나타났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 산 아래로 내려가는 흔적이었다. 누군가 이미 이 길을 올라왔다는 증거였다. 아니, 올라온 것이 아니라 끌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붉은 치마는 천천히 물러났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다. 길의 끝 안개 속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 밤 숙부는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해원현에는 오래전부터 밤길이 하나 있었다. 달이 붉게 뜨는 해에만 나타나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대신 돌려받는다. 돌려받는 게 뭡니까? 내 질문에 숙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피로 맺은 약속이다. 네 아버지, 그리고 네 여미가 그 약속을 어겼다. 그제야 아버지가 남긴 치마 조각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길은 열렸고 붉은 치마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낮은 신분의 사관이든 평범한 아들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사람의 죄가 불러온 길이었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할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숙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등불이 한순간 흔들렸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불꽃이 길게 늘어지며 벽에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분명 우리 둘뿐인 방에 셋째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있었다. 치마 자락이 바닥을 끄는 그 여자는 언제부터 이 마을에 있던 내가 묻자 숙부는 고개를 잇던 게 아니다. 만들어진 해원현이 지금의 자리에 마을로 자리 잡기 전 이 일대에는 왕실로 올라가는 옛 관도가 있었다. 죄인을 압송하거나 역병으로 죽은 시신을 옮기던 길이었다. 어느 해 조정에서 큰 비밀을 숨기기 위해 한 무당의 예언을 묻어버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인이 길 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 붉은 치마는 원래 그녀가 입고 있던 홀레복이었다. 그 여인은 죽으면서 약속을 남겼다. 자기 피로 길을 봉인하는 대신 언젠가 그 피를 빌린 자들의 후손에게서 돌려받겠다고. 숙부의 시선이 천천히 내게로 옮겨왔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네 아버지는 그 약속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네 어미는 그 여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었고 머리가 멍해졌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적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다. 무덤도 제사도 없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넘어갔던 의문들이 그제야 하나로 이어졌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나를 부르는 시선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 집 장남이라 속삭였다. 아이들은 나를 보면 웃음을 멈추고 뒤로 물러났다. 개들은 내 그림자만 보고도 짖었다. 밤이 되면 길은 더 또렷해졌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흙길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항상 그 끝에는 붉은 것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안개에 가려 사라졌고 돌아서면 다시 나타났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길은 나를 위해 열린 것이었다. 셋째 밤 무당이 집으로 찾아왔다. 숙부가 몰래 불렀다고 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이미 반은 건너셨네요. 어디를 말입니까? 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밤길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 발자국은 거꾸로 찍혀 있습니다. 시길럼티언. 그녀는 내게 규칙을 알려주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었고 그 대부분은 그 길과 관련되어 있었다. 밤 3경 이후에는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말 것, 붉은 천을 불에 태우지 말 것, 물에 비친 것을 먼저 믿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인의 이름을 알아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빚은 완전히 열린다고 했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내게 작은 방울을 주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방울이었다. 이건 소리를 막는 게 아니라 기억을 붙잡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죠.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길에 섰다. 도망치지 않고 일부러 나갔다. 안개는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고 달은 이전보다 훨씬 붉었다. 치마 자락은 이미 내 앞에 와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비단에는 수많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작고 겹쳐진 손자국들.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치마 안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혼자 왔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무당이 준 방울을 꽉 쥐었다. 그러자 머릿속에 낯선 장면들이 밀려들었다. 길 위에서 울부짖던 여인, 피로 적신 홀레복,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젊은 사내. 그 사내의 얼굴은 아버지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길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기억과 혈통, 그리고 숨겨진 이름을 되돌려 놓는 과정이었다. 붉은 치마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길이 더 깊어졌다. 이전에는 없던 계단이 나타났고 그 아래로는 어둠이 아니라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 길의 끝에서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 알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분명 내 발은 돌을 딛고 있었지만 소리는 한 박자 늦게 혹은 아예 들리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아주 오래된 숨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같은 속도로 따라 내려오고 있는 듯 했다. 불빛의 정체는 제단이었다. 산속 깊숙한 곳, 지도에도 없는 평지에 돌로 쌓은 낮은 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미 타다 남은 향과 굳어버린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피는 오래전의 것이었지만 색은 아직도 검붉게 살아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작은 돌무더기들이 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들이 무덤의 표식임을 알아차렸다. 이름도 날짜도 없는 무덤들이었다. 여기서 끝내려고?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도 또렷했고 너무도 인간 같았다. 나는 고개를 절반쯤 돌렸다. 시야 한쪽 끝에 붉은 치마가 보였다. 이번에는 상반신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안개에 가려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너는 기억을 가지고 왔구나. 그녀의 말에 제단 위의 향이 저절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꽃은 바람도 없이 흔들렸고 영희는 곧장 위로 올라가다 멈춰 섰다. 시간마저 이곳에서는 묶여있는 듯했다.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다. 이름을 부르지 말 것, 대답하지 말 것. 그러나
침묵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제단 아래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났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울음이 겹쳐졌고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나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땅속에서 작은 손들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손목에는 붉은 실이 묶여 있었고 실은 모두 제단 위로 이어져 있었다. 이 아이들은 길을 닦기 위해 필요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것이 더 끔찍했다. 너희 조상은 약속을 했다. 피로 길을 막고 피로 다시 열겠다고. 머릿속이 찢어지듯 아파왔다. 무당이 말한 돌려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명확해졌다. 죽음이 아니라 대체였다. 누군가의 삶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덮는 방식. 그때 방울이 내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소리는 없었지만 기억이 또렷해졌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마지막까지 내게 숨기려 했던 것, 그리고 지키려 했던 것. 나는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처음으로 내가 말을 꺼내자 안개가 요동쳤다. 붉은 치마가 멈췄다. 아버지가 대신 갔다. 너희가 요구한 걸 이미 한 번 치렀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사이 제단 위에 불꽃이 하나씩 꺼졌다. 그건 빚의 절반일 뿐이야. 그녀가 한 발 내딛자 드디어 얼굴이 보였다. 눈은 없었고 그 자리는 검게 비어 있었다. 그러나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했다. 피는 끊기지 않았어. 네 안에 남아있지. 그 순간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아팠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나는 알았다. 이 길이 요구하는 마지막 조건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 돌아가더라도 이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새벽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제단과 길 사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다음은 선택이야. 안개가 갈라지며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제단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는 길이었다. 어느 쪽에도 안전은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한쪽 발을 들어 올렸다. 그 선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제단 아래로 이어지는 길을 택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내가 알던 세계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단은 이전보다 좁았고 벽에는 오래된 글자들이 긁힌 듯 새겨져 있었다. 한자로 적힌 금기와 그 사이사이에 붉은 실로 묶인 매듭들이 보였다. 매듭은 하나같이 풀린 흔적이 없었고 손을 대자 미세하게 따뜻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물속에 잠긴 것처럼 가슴이 눌렸다. 그러다 문득 발밑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겹쳤다. 이번에는 분명 나와 같은 속도였다. 방울이 다시 떨렸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사방이 돌로 막혀 있고 가운데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제사상에 올리는 관과 비슷했지만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을 간신히 담을 정도였다. 뚜껑 위에는 붉은 치마 조각과 같은 비단이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익숙한 문양이 보였다. 우리 집 문중의 표식이었다. 손이 떨렸다. 상자를 열기 전부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것 같았다. 뚜껑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안에는 사람의 유골이 있었다. 그러나 한 구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뼈가 얽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직 완전히 썩지 않은 살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어린아이의 작은 해골이 놓여 있었다.
해골의 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실끝은 내 손목으로 이어진 듯 보였다. 이게 내 자리야. 어디선가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는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왔다. 너희 집안은 대대로 이 길을 지켰어. 지킨다는 이름으로 대신 바쳤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왜 끝까지 무당을 거부했는지, 왜 내게 치마 조각을 남겼는지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이 자리에서 떼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빚의 고리를 끊기 위해. 그러나 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상자 안의 유골들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뼈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곧 아이들의 웃음으로 변했다. 웃음은 점점 하나의 말로 모였다. 돌아와. 그 순간 방 안의 벽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마을의 풍경이 보였다. 초상집, 아버지의 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나 자신. 아직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 나였다. 시간의 한 조각이었다. 네가 여기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 아이가 대신 왔을 거야.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아이의 해골이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눈이 없어야 할 자리에 검은 구멍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방울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방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기억은 충분히 붙잡았다. 이제 선택만 남아 있었다. 이름을 돌려주면 되는 거지. 처음으로 내가 조건을 입에 올리자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췄다. 그래, 네 어미의 진짜 이름, 그리고 이 길에서 지워진 이름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나는 살아서 나갈 수 있다. 대신 나라는 존재는 기록에서 사라진다. 사관으로서의 이름도, 집안의 족보도, 무덤의 비석도 없이 상자 속에서 붉은 치마가 천천히 떠올랐다. 이번에는 완전한 형상이었다. 여인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고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듯했다. 네오는 끝을 만들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열었고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을 발음했다. 그 이름이 공기에 스며드는 순간 상자 속 유골들이 차례로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아이의 해골도 마지막으로 미소 비슷한 것을 남기고 사라졌다. 방이 흔들렸다. 위에서 북소리가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유골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방 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붉은 치마는 공중에 잠시 머물다 천천히 접히듯 내려앉았고 돌바닥 위에서 먼지로 흩어졌다. 그 순간 내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감각이 들었다. 통증은 없었지만 심장 한쪽이 텅 빈 듯했다. 벽에 새겨져 있던 글자들이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다. 금기와 이름, 피로 맺은 약속들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지워진 자리에는 손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만 남았다. 마치 누군가 급히 기록을 없앤 뒤의 문서처럼. 이제 돌아갈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멀리서 들렸다. 돌아보았을 때 붉은 치마의 주인은 이미 안개 너머에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길과 함께 남아있는 존재였다.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이번에는 발소리가 났다. 하나, 둘, 셋. 내 것이 분명했다. 숨도 정상적으로 쉬어졌고 가슴을 누르던 압박도 서서히 풀렸다. 그러나 올라갈수록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흐릿해졌다. 관청에 서고 내가 베끼던 기록들,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씩 지워졌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여겼던 기억부터 사라지는 것이 더 끔찍했다. 지상으로 나왔을 때 새벽이 막 밝아오고 있었다.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덮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닭이 울었고 멀리서 물 깃는 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아침의 소리였다. 초상집으로 돌아가자 숙부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이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손님은 누구시오? 나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내 이름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로 다가왔다. 대신 짧게 답했다. 길을 지나던 사람입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마치 그 대답이 당연하다는 듯 다시 시선을 떨구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의 관은 이미 비어 있었다. 관 옆에는 이름 없는 위파에 하나만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도 생물년도 적혀 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며칠 뒤 나는 해원현을 떠났다. 관청으로 돌아가지도 다른 고을로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길은 낮에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 길을 건너는 동안 붉은 것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예전과 같은 말이었다. 치마가 젖었어. 나는 본능적으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아주 낮은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속삭였다. 이름은 돌려받았어. 하지만 길은 남아. 그 후로 나는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고을에도 내 이름은 없었고 누구의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달이 유난히 붉게 뜨는 해에는 여전히 그 길이 열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누군가는 붉은 치마를 보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른다. 그 길이 열릴 때마다 이미 한 번 값을 치른 사람이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한다.